JJ Popcorn Talk.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한 The Unbearable Weight of Massive Talent, 한국 제목으로는 참을 수 없는 무게의 미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는 4월 22일 날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 작품이 미국에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된 다음에 굉장히 화제가 돼서 계속 버즈가 있었던, 소문이 퍼지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예고편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개봉했을 때 좀 흥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흥행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극 중에서 자신을 연기를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말하자면 굉장히 메타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영화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보여주는 닉 케이지라는 배우는 본인의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화계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본 닉 케이지라는 배우의 모습을 연기를 한 게 되겠죠. 물론 과장된 면이 있을 거고 사실이 아닌 면도 있을 거고, 말하자면 짤에서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캐릭터를 영화를 위해서 다시 만들어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감독한 사람은 탐 고미켄이라는 감독이고요. 이 감독이 케빈 이튼이라는 작가하고 둘이서 같이 이 작품 썼는데 둘이 친구인가 봐요. 그런데 이 둘이 니콜라스 케이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 진짜 팬이에요.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여지까지 되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집대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르를 함께 모아서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영화 배우의 커리어를 기념을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었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을 할지 말지도 잘 모르는데 이거를 스크린 플레이로 썼다는 거잖아요. 각본으로. 모험을 한 거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다 완성을 한 다음에 니콜라스 케이지 측에 계속 어퍼를 보냈었나 봐요. 출연을 해달라고. 근데 3번인가 4번 계속 거절을 받은 거지. 그랬는데 마지막으로는 진짜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자신들이 진짜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배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영화 팬이고 당신의 커리어를 기념해 줄 만한 그런 작품을 썼으니 고려를 해달라 이러고서 이제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썼더니 니콜라스 케이지가 오케이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될 수 있었던 영화라고 합니다. 잠깐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자면은, 닉 케이지는 할리우드에서 잘 찾지 않아주는 배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역을 위해서 다른 감독들도 만나고 그러지만 출연까지는 성사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10대 딸이 있는데 부인과는 헤어져가지고 부인이 딸을 키우고 본인은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이 호텔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을 낼 만한 그런 돈도 없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자포자기 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온 오퍼를 받아들여요. 뭐냐? 니콜라스 케이지의 팬이 있는데 스페인에 있는 부자래요. 근데 이 사람이 40살이 되는 생일 파티에 니콜라스 케이지를 초청을 한 거야. 여기에 와주면은 100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배우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막 이랬지만 결국은 이제 돈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에 갔는데 40살이 되는 부자가 누구냐? 하비 우티에레즈라는 그런 갑부예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진짜로 너무 자기가 출연한 영화를 사랑해주는 영화 팬이었던 거지. 찐 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연기를 포기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에너지를 얻고 계속 연기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결심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하비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악당이라는 거지. 거기에서 이 사람을
막기 위해서 활동하는 CIA 요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원들이 하비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닉 케이지를 본인들이 하는 수사에 에이전트로 이제 섭외를 하는 거죠. 정식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얽히고 설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거의 버디무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하비 역할을 맡은 페드로 파스칼이 이 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브로맨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기저기다가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은. 하지만 이 경우는 진짜 브로맨스예요. 그래서 닉 케이지하고 하비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함께 행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로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영화 자체의 스토리 라인이나 아니면 CIA 첩보 그런 내용을 빼고서라도 이 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합이 일단 맞으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웃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웃기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막 사람이 그렇게 많은 데서 보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에서 막 피식피식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씩 웃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진짜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영화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의 팬이 계시다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온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영화를 찾아보실 것 같아요. 예전 거부터. 그래서 일단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만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좋은 게 뭐냐? 예고편. 예고편 보고 이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예고편에 너무 많은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먼저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고편을 보시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예고편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예고편에 중요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이거 스포일러예요, 완전히. 그래서 예고편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아무리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그래도 그렇지 중요한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면 어떡해. 그래서 예고편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그거 보지 마시고. 그리고 예고편에 되게 반가운 노래가 나오거든요.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라는 노래가 삽입곡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이 노래가 나올 것인가. 안 나와. 트레일러에만 나왔어요, 이 노래가. 극 중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이 영화 소개할 때 터틀스의 Happy Together라는 노래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노래도 안 나요. 그래서 이 노래들이 영화 삽입곡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닉 케이지가 CIA 수사에 이제 공조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CIA 플롯이 그렇게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있기는 있어야지, 영화가 전개가 되려면은 그런 컨플릭트가 있어야지 되긴 하는데, 이게 조금 CIA 에이전트들의 얘기가 그렇게 잘 표현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났고, 그러니까 에이전트로 나온 그 두 배우들이 있거든요. 비비안 역할로 나온 티파니 해리시가 있고, 마틴 역할로 나온 아이크 베린홀츠가 있는데, 이 두 배우들이 재밌는 대사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다 트레일러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진짜 짜증나더라고. 그 뒤에 막 이렇게 더 이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이 쭉 이어졌었으면 뭐 트레일러에 그 잠깐 나온 건 상관이 없는데 제일 재미있는 내용을 트레일러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선 그냥 그 영화를 봤으면은 진짜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였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거예요. 특히 하비 역할을 맡은 찐팬 역할을 맡은 페드로 파스칼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맨달로리안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거든요. 근데 연기를 워낙 잘하고 그리고 되게 시리어스한 그런 시리즈나 영화에 계속 출연을 해왔었거든요. 왕자의 게임, 뭐 게임 오브 드론 그거나 아니면은 나르코스 뭐 이런 데에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한 역할을 많이 했던 배우인데 여기서 너무 코미디 연기를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연기 폭이 넓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약간 힌트를 얻었었던 게 페드로 파스칼이 오스카 아이작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가끔 인터뷰를 같이 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서로 장난하느라 질문 내용을 대답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 서로.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코믹 타이밍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잘할 줄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 작가들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맡은 탐 고미켄 말고 또 스크립터로 같이 참여를 한 케빈 이트는 부인이 페드로 파스칼의 팬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때 니콜라스 케이지 상대 역으로 페드로 파스칼을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좀 의아한 거지. 이 배우가 여지까지 좀 너무 진지한 연기를 해왔던 배우인데 이거는 완전 코미디 영화인데 어떻게 그 영화를 소화할 거냐. 그래도 하여간 부인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미팅을 가진 거예요. 탐이랑 케빈이랑 페드로랑 같이 만난 거죠. 이렇게 셋이서. 그랬더니 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니콜라스 케이지의 영화를 보면서 잘하고 그리고 연기를 해야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연기였던 거지, 니콜라스 케이지에. 그래가지고 셋 다 찐팬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 작가가 조인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다가 니콜라스 케이지가 두 작가들이 쓴 편지를 보고 마음을 바꾸고 출연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케빈 이트는 스크린 플레이를 쓰기는 했지만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을 안 하게 돼도 니콜라스 케이지랑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식사를 함께 한 끼라도 할 수 있었으면 소원은 다 풀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팬이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영화에 출연을 결정하기까지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일단 자기 이름을 걸고 실제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혹시 가족들이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우려가 들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을 이렇게 좋아해주는 감독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우려도 있었대요. 거기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연기를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다른 역할에 비해서 발가벗은 듯한 느낌도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 결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직까지도 회복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가 영화 배우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영화에서 자기가 연기를 한다. 생각하기만 해도 조금 막 이렇게 오그라들 것 같고 잘못하면은 완전 창피를 당할 만한 그런 작품이 될 텐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너무 재밌고 니콜라스 케이지를 진짜 그동안에 좀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다시 이 사람의 영화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 극 중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너무 이제 하이퍼하고 본인의 끼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지를 가지고 닉 케이지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의 젊었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당사자가 하고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젊어 보이게 고친 거죠, 화면을. 그 두 개를 다 연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 연기를 할 때도 니콜라스 케이지가 직접 자기가 더 아이디어를 내서 그 장면들을 더 많이 바꾸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이랑 작가랑 스태프들이 너무 감동하고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결정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거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최선을 다한 거지.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 것도 상당히 많았고 더 시도를 여러 가지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리고 같이 출연을 한 배우들한테도 서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딸이 없는데 이 작품에서는 딸 하나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극 중에서도 딸로 나왔지만 세트장 셋업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영화 촬영할 때는. 그때도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부모님처럼 잘 자기를 챙겨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딸 역할을 한 배우가 호러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다케시 미ike 감독의 오디션을 또 추천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네마에 대한 그런 토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들을 다른 어린 배우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니콜라스 케이지를 조금 폄하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거든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럼 그 중에 당연히 좋은 영화는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화를 찍어대면은 안 좋은 영화가 훨씬 많으니까 막 그런 생각도 하죠. 아니 왜 구태여? 왜 저런 영화에 나오지? 뭐 이 영화는 왜 나왔을까? 막 이러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이 사람은 이게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돈 때문에 뭐를 결정을 하는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같이 찍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딱 하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영화를 만드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평을 잘 받은 영화가 있는 것도 있고 못 받은 영화도 있지만 다 같은 자기 자식들 같은 그런 작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선 계속 여지까지 영화를 촬영을 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는 이번 이 참을 수 없는 무게에 미친 능력, The Unbearable Weight of Massive Talent하고 같이 볼만한 그런 니콜라스 케이지의 영화를 추천을 해달라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니콜라스 케이지는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작년에 제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뽑기도 했었죠. 피그라는 영화가 이제 한국에서도 개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피그를 뽑았고 그 다음에 리빙 라스베가스하고 Bring Out the Dead를 뽑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영화하고 페어링을 해서 보기 좋을 만한 영화는 또 다른 영화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들로는 찰리 카프만 작가의 내면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죠. 아답테이션이라는 영화하고 칸 에어하고 피그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 따로 그리고 이 영화랑 페어링이 잘 될 만한 그런 영화 따로 이렇게 뽑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하비 역할을 맡은 페드로 파스칼은 이 영화 찍으면서 니콜라스 케이지랑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었나 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2편을 찍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2편 나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박스오피스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2편까지 제작이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2편 제작하면 진짜 꼭 가서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이 작품도 평론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라튼 토마토에서 89%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라튼 토마토 안에 있는 어디언스 스코어에서는 85%를 받았고 IMDb에 있는 어디언스 스코어에서는 10점 만점에서 7.8점을 받았네요. 근데 메타크리틱에서는 67%를 받았네요. 요거는 몇 명이 점수를 좀 낮게 줬나 봅니다. 그래도 라튼 토마토에서 89%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 면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점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였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도 추천을
드립니다. The Unbearable Weight of Massive Talent. 참을 수 없는 무게에 미친 능력. 이 작품의 팝콘 지수는 4점 만점에서 3점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전에 출연했던 영화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40대 중반이나 50대 정도 된 특히 백인 남성들 경우에는 더 락이나 Con Air, Face Off 뭐 이런 영화들을 생각을 하고 또 여성 팬들의 경우에는 문스트럭이나 더 크루즈나 로맨틱 코미디나 뭐 애니메이션 쪽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은 찾아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폭이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했던 영화들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미있는 시간을 계속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니콜라스 케이지 작품은 1987년도 작품인 Raising Arizona가 있고요. 그리고 1993년도 작품 Red Rock West, 그리고 1995년도 작품 Leaving Las Vegas, 1996년도 작품 The Rock, 2009년도 작품 Knowing 등이 있습니다. 물론 피그는 지난해에 이제 최고의 작품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작품들이 진짜 많아요. 뭐 Birdie도 있고, Moonstruck도 있고, Lord of War도 있고, Wild at Heart, Peggy Sue Got Married, 진짜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런 작품들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을 수 없는 무게에 미친 능력, The Unbearable Weight of Massive Talent. 이 작품이 한국에서 소개가 되면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더 재미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